제국에서 진 교회거든요. 거기까지 보고 끝나는 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충청남도 서천구 문화관광회사에서 안정식이라고 합니다. 추운데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예.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네. 여기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옛날에는 예, 원람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한산군이었고요. 1913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 개편하면서 통폐합하면서 이게 서천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여기는 한산군 따로 있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건지산이라고 불러요. 이 앞에요. 이거 딱 마주보죠. 네, 요 건지산 기억하세요?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저기 안에 들어가면 요 얘기가 조금 나와요. 예. 월남 선생님 댁이 여기서 여기 가져가 저 처가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마주봐서 좋은 집터래요. 야.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 나왔다. 풍수하시는 얘기. 안내도 드린대요. 그래서 예, 월남 선생님 어머니가 태몽에 저 건지산을 안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나 이제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쪽으로 조금 나오세요. 저기 왼쪽에 보이면은 파란색 지붕 있죠, 언덕에. 월남 선생님 증손자 분들이 증손자 며느님이 두 분이 계세요. 증손자 며느리에 그의 며느리니까 70대 넘으셨어요. 어머니는 80대 넘으시고 한 분은 20대 후반이시고 두 분이 사세요. 그러니까 증손자분이 10년 전에 90세로 돌아가셨고요. 저기 사시다가 그분의 부인하고 그분의 또 손자 며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 돌아가시고 며느리하고 여자 할머니 두 분이 사세요. 원래는 저 집터가 아니고 요 집터였는데 요게 문화재가 되면서 요즘도 문화재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역 도문화재 되면서 절로 옮겨가셨어요. 지금 살고 계시고요. 절로 온 게 같아, 절로. 저쪽으로. 교회가 아니라 절로 같아. 네. 여기가 다 논밭이었고 백호가 살았어요. 백역 가구가 큰 마을이었어요. 한산군이었으니까 유일하게 여기가 논이에요. 한산에는 그렇게 큰 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 지형이 산악 지형인 거에 그래서 발달한 게 한산 못이에요. 먹고 살려고 생활을 하려면 이런 데서 먹을 게 안 나니까 모시를 짜서 내다 팔아서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소곡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소곡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소곡주는 또 1500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조가 많이 옛날에. 아니에요. 조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찹쌀이에요. 찹쌀로 해요? 그거는 고급술이에요. 어. 왜냐면 찹쌀 아무나 못 먹었겠죠. 네. 그래서 그건 왕가의 술이었어요. 부여, 우리 한산 옆에 저기가 부여잖아요. 네. 부여 사비성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 그 부여 사비성 의자왕때 망하면서 네. 그 유민들이 일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아, 건지산이 부흥운동하던 산성이에요. 네. 그때 부흥운동하던 네. 흑지선지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던 거. 네. 여기서 부흥운동을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숨어 살다가 네. 잊혀졌겠죠. 이제 다 잊혀졌는데 네. 할머니 한 분이 과거에 우리 집에서는 계속 술을 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시집 와서 살면서 원래는 저 동네 사셨대요. 단상리 여기는 한산리 한산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시집을 와갖고 나는 우리 집에서 이런 술을 담가 먹었는데 왜 여긴 안 담가 먹지 하고 술을 담그셨는데 그 술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갖다 팔으니까 집안 경제가 도움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배워서 한산에 그 소곡주가 유명하죠. 일제 강점기 때 금주정도 있었고 우리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쌀 못 먹고 혼식할 때 쌀로 못 빚게 하던 시절 있잖아요. 술. 그걸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떻게 이겨냈냐 그러니까 술을 담갔나 안 담갔나 조사를 나오는데 이제 검사 나오면은 약속들을 한대요. 집집마다 여자아이를 시켜서 동네를 뛰어 그러면 막 뛴대요. 그 아이가 그러면 걔가 뛰면은 아 단속반 나왔구나 이러면. 아, 걔가 메신저 역할을 했구먼.
그게 이제 은연중에 여자아이를 뛰게 했대요. 그러면서 저기 이제 교회가 월남 선생님이 지으셨던 교회예요. 월남 선생님은 기독교를 이제 감옥에 1902년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무기징역 받으세요. 개혁당 사건에 연루돼서 개혁당 사건은 날카로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일본 총독을 암살한다는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조작을 해서 거기에 모든 연루된 정치인들을 다 잡아 들이간 거예요. 그래서 105명. 그게 105인 사건이에요. 1902년도 개혁당 사건. 그래서 그때 무기징역 받고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4년 만에 3년, 만 3년 만에 나오세요. 그 안에서 마태복음 읽으신 거예요. 알렌이 주신 거. 알렌 아시죠? 네. 나는 유교학자고 이런 걸 모르지만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당신네들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무엇인지 나는 한번 보고 싶다고 글을 읽으신 거예요. 예, 평화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3년 만에 나오셔갖고 종로에 연목골 교회, 연정교회 그 연목골 교회로 가서 그날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기독교인이 되신 건데 여기 오셔갖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제사 지내는데 어떡합니까? 다들 이랬대요. 여기 지금 한산집 지동촌이에요. 그분들의 예,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조상을 지서 지내는 건 풍습일 뿐이고 신을 숭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또 설명을 예, 하셨다고 이 집인데 이거는 다 무용이고요. 네. 개조해서 이제 그냥 관광객들이 위한 거고 저렇게 화려하면 엄청 부자죠. 그렇죠. 예. 저건 없어요. 여기 다 논밭이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도 서당이었대요. 그냥 저 뒤에 가면은 이렇게 방 하나에 부엌 두 개 있는 색한 조개 원 털이에요. 아, 그 집이었고요. 예, 이것도 만들어. 요거는 만들었어요. 저렇게 훤칠한 집이 없었지. 그렇죠. 이거 오세요. 예. 지붕도 사랑차고 맞먹을걸요, 그죠? 예.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 아니에요. 그 유성재 선수님. 저는 권사님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컸어요. 문태 신앙인데요. 권사는 아니에요. 장난이 많이. 그러면 사모님이세요? 곤란하게. 여기가 이제 그 얘긴데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거. 1902년도에 또 만민공동에 1898년도 이게 다 우리나라의 그 격동기에 있었던 큰 사건들인데 다 계세요. 1850년도면 철동 때예요. 이때 태어나세요. 1850년.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이에요. 이때 태어나셨어요. 조사시찰단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신사유람단이라고 배웠어요. 그 이름 조사시찰단 여기에 영유되고 연루되고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초의 외교관 서기관이세요. 네. 조금 낫죠? 추워서 들어오세요. 요 건물은 우리가 2009년도에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 왜 만들었어요. 레벨이 틀려 이거? 이거요? 높이가 틀리다. 맞아요. 이런 어른들은 넘어져. 내려가다가 이렇게 어른들 넘어진다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두 번째 재작년에 재작년 아니라 코로나 바로 전에 이걸 또 리모델링 한 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땐 빵점이었는데. 지금 월남 선생님은 호가 하나예요. 보통 대부분들은 호 많죠. 여러 개로 불렸는데 왜 월남인지는 몰라요. 당신이 만들어셨대요. 근데 나는 뭐 때문에 월남이라고 했어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월남이고요. 이름은 원래 개호인데 아명이 요거는 이제 법적인 이름이에요. 당제, 네. 그리고 이제 개호라고 불렸대요. 개호. 개후. 그리고 외동 아들이세요. 엄청나죠. 옛날에 아들 하나 낳았다는 거. 그죠? 그러네. 예. 그 할아버지가 교육률이 되게 셌대요. 그래서 할머니 엄마가 막 모시고 짜서 5일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책을 사갖고 와서 가르쳤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좋은 풍습에 따라서 15살에 결혼을 하셔요. 강릉 유씨하고.
그래서 아들 셋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그 부인께서 죽고 그때는 그해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임동장 씨하고 또 재혼을 하시는데 거기하고 그때는 한양에 있을 때였어요. 딸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전체 자식은 아들 셋에 딱 하는데 현재 그 아들들 다 아들이 둘이 먼저 죽고 아들 하나가 남아서 그 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학자시고 교수시고 이 정도세요. 크게 부자로 사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3월 29일이면 월남 선생님 제 기일이세요.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그래서 그때면 이제 그 후손들이 오시는데 점점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큰아들의 큰 자손에 내려오는 교수님께서 10년 전까지만 하셔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안 보이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인 소식은. 그리고 그분의 증손자분이 10년 전에 90세였을 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제가 뵀는데 그 90세 때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후손들이 여기 잘 안 오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한산이시 중중들에서 오셔서 그리고 YMCA 단체, 소년 촛부대 그 보이스카우트 있죠? 그 분들이랑 관련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3월 29일 날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러셨어요. 점점 좀 이렇게 좁혀지더라고요. 굉장히 왜 그런지. 1850년 철종 때 엄청나던 시기였죠. 철종 아시잖아요. 강화도령. 네.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15살에 결혼을 하고 18에 뭐라고 이분이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났냐면요. 아까 제가 저기 건지산입니다 그랬죠. 그 건지산 뒤에 넘어가면 문헌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700년 전에 모건 선생이 모건 선생 촌이에요. 집이에요. 거기가 원가예요. 예, 이색 선생. 그분의 19대 선생이세요. 아, 모근이 5년 만에 재혼했나 할 정도로 엄청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동네에서 다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집시를 하죠. 뭔가 하나 되겠다 하고 한양에 갔는데 딱빵 하고 돌아오세요. 떨어졌어. 뭐라 표현을 하냐면요. 떨어졌어. 네, 뭐 내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서 남대문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개망난이들이 그냥 종로 남대문을 휘집고 다니더라. 그리고 나는 시험을 보고 낙방이 돼서 남대문 저작거리를 다시 한번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다 하고도 돌아보고 있는데 그 개망난이들이 말을 타고 학교에서 돌아갑니다. 인사를 하더라. 나라가 내가 문제지. 이게 다 문을 결정했죠. 그래서 인재들이 등록을 안 하는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폐지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과거에 5차 과거 해야죠. 1880년에 일어나고 10년 후에 1898년에 과거에 2차 구회 때 뭐 할 때는 과거를 폐지시키는 거야. 장관령 탁 해버리고 그저 머리 잘라고 그런 데서 그건 어쩔 수 없이 하시더라고요. 월남 선생님도 장관령 하고요. 근데 일본을 내가 수령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깨끗하고 바른 거는 배우고 내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를 국권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여줬냐면 이제 미국으로 죄송해요. 미국으로 갔다 오셔갖고 이제 더 심하시고 이미 오늘날 이제 대략 200년 후잖아요 지금요. 그때 200년 전에 사는 방법을 아셨고 젊은이들이 좋은 일로 인해서 다 결혼을 해버려요. 어린 나이들이.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바로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청년이 없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단어도 만드세요. 그 당시에는 청년을 안 쓰고 뭐라고 썼냐? 소년이라고 썼어요. 맞아요. 소년이라고 썼어요. 천연선 선생님이 해외에서 소년에게 그쵸? 소년에게. 다 소년이었어요. 청년이라는 말을 만드시면서 단어를 만드시면서 청년이 강해야 나라가 산다. 이제부터 청년 교육을 시작하겠다. 감옥에서 나오실 나이가 50대였어요. 나오셔서 그때부터 YMCA 들어가시고 절대 이제 정계에 관여 안 하세요. 정계에 관여한 거는 갑진정면 있었던 1884년에 우종국 주사로 있었던 그 며칠이 3일이 자고요. 고종께서 계속 관직을 주시는데 다 거절하세요. 그러면 뭘 하고 살았을까?
낙방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나고 동네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요 한양으로 가요. 한양으로 가서 그 당시 정조의 아들 순조의 먼 어머니 저기 부모뻘 아줌마뻘 되시는 분이 한산희 씨세요. 이분의 아줌마뻘이세요.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 죽천 박정량 때가 박정량, 예, 승지예요. 도승지. 승정원은 뭐냐면 왕명을 전달하는 거세요. 드라마 보면 사극 보면 승지는 들러 그러죠. 네, 도승지 들러 이러잖아요. 바로 승지세요. 저분한테 들어가요. 저분은 이 월남 선생님보다 9살이 많으세요. 참 시간 괜찮으세요? 네. 9살이 많으세요. 저분한테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오늘날 말로는 비서, 그 당시 말로는 행랑아범, 집사. 예. 그래서 18년을 저 집에 계세요. 그래서 33세에 나오시는데 그 격동기에 저 집에 있으면서 뭘 배우냐면 저분은 이미 이제 도승지고 외교도 하셨으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저분의 집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세계사가 들어오고 수학이 있었고 지리책이 있었고 지구본이 있었고 쌍안경이 있었고 생전 보지도 못한 것들이 다 유물이 그런 것들이 신유물이 있는 거예요. 신문물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1882년도에 우리가 일본하고 신사 유람단이라는 이름하에 고종이 명을 내려요. 일본 좀 가서 시찰 좀 하고 와. 일본이 내리기 짜증내면 가서 보고 와.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 대성군 조약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낙조를 해봤거든요. 너희는 독립을 시켜줄 거야. 어디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얼마나 좋아요? 도장 꽉 찍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와서 50리 안에서 상업을 할 때 그리고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도장을 꽉 찍었어. 알고 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세운 게 나중에 독립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봐. 그래서 저분이 33명을 단을 꾸려서 가는 게 조사시찰단. 우리가 신사유람단이라고 배웠어요. 옆에서. 가서 월남 선생님 가세요. 놀래고 오는 거예요. 이미 일본은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타라 정책을 한 거예요. 메이지 유신도 시작을 하고 타라 정책이 자기네는 아시아가 아니래요. 아시아를 탈출해서 네,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인이 되는 거야. 나가사키, 오사카 막 다 그쵸? 히로시마 다 유럽 문물이 다 차고서 막 머리 깎고 양복도 막 멋있어졌어요. 신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지문물을 막 받아들여 돌아오서 갖고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우리는 이래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젊은이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죠. 다 이해를 못하죠. 결국 아니 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번쩍머리 없이 이렇게 다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1888년도에 또 저분이 주미 대사 정권으로 가서 최초로 미국의 아서 대통령인데 가서 봤는데 또 놀라시는 거예요. 월남 선생님이 서부단으로 가서 석 달이 거쳐갖고 빙빙 지구를 돌아서 워싱턴에 도착을 했어요. 석 달을 배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무관세를 입고 대통령을 만나러 왕이라는 생각으로 만나러 가요. 이쪽으로 잠깐 왔어요.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도 있어요. 이완용이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래요. 영어도 잘하죠. 이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 요게 이완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월남 선생님. 이렇게 죽천 박정영. 네. 요 모습인데 요 그림이 미국의 이제 신문에 게재된 거예요. 그림. 예, 요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그램. 네, 그때 어떤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우리는 왕을 아련하러 왔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양복 입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알렌이 같이 왔어요. 통영 알렌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다 좋아졌대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전하한테 인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도깨비다 이상한 도깨비다 썩어서 도깨비다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경찰들이 잡아갔는데 월남 선생님이 지금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어린이를 경찰에서 잡아간다는 거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풀어주라고 하셨다는 얘기 이런 게 기사에 써 있었대요.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고 만찬에 가셨는데 여자들 남자들이 다 이렇게 댄스를 하는데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춤춘다는 것도 생각을 못 하셨다는 많은 걸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는 왜 서양 문물하고 이렇게 다르면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만찬 이제 식사 시간에도 손 씻는 물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걸 이렇게 마셔버렸다는 것도 있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두도 따라서 마셨다. 항상 들고 가시고 다니셨던 것이 젓가락, 숟가락. 밥상이 웬 삼지청이냐 이러셨대요. 포크, 나이프, 웬 밥상이 칼이냐. 그러면서 젓가락, 젓가락, 그리고 지필무 꼭 갖고 다니셨어요. 요거 지필무.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다니셨던 거, 요가. 그래서 전 세계 어디로 가시든, 일본을 가시든, 북경을 가시든, 여기를 가시든 다 들고 다니셨대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여기가 유물관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의 유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나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지팡이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죠? 저거 끝까지 갖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요. 그 90살 되셨던 증외손자분이 오셔서 저거 당신이 기억하신대요. 4살 됐는데 할아버지는 저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를 안고 들고 다니니까 기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광화문 내거리, 종로 내거리 다 이분은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딱 가서 자 오늘날 관중들이 3,4천 명이 모였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변을 토하세요. 열변을 토하면은 주변에 탁 깔리는 게 형사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셨대요. 자, 때 아닌 개나리꽃이 폈습니다. 저기도 개나리, 여기도 나리꽃, 나리꽃. 그런데 우리 옛날에 순사들 나으리라고 불렀잖아요. 개나리는 조선 순사고 나으리 일본 순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들이 알아듣고 막 구속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 꼬투리 잡아갖고 감옥에 가서 또 며칠 있다 나오고 또 며칠 있다 나오고 그런 거를 수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젊은이여 깨어라였어요. 결론은요. 그래서 한 번은 동아일보에서 선생님 그러면은 그거를 육성을 녹음을 해서 이거를 그냥 틀어줍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제의를 하더래요. 일본에서. 일본 총독이 제의를 하니까 거절도 못해요. 가서 이거를 녹음을 하는데 말을 잘못하면 바로 감옥이니까 젊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참 걸리지 않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그 왜 스몰 플레이판이라 그래서 왜 LP판 전에 있었던 거 우리 축음기라는 거 있죠. 그거 스몰 LP판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3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있을 거다 했는데 몇 년 전에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텔레비 프로 있죠. 어떤 분이 갖고 나오셨어요. 하나. 이거를 뭔지 모르지만 들어볼 수가 없어서 기기가 없으니까 갖고 나왔습니다 하고서 틀었는데 월남 선생 육성 녹음이었던 거야. 그 당시 했던 거. 3개 했던 거. 동아일보에서. 예, 보물 찾았어요. 근데 2개도 어딘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누군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국립중앙발굴관에다가 기부하시고 그런 프로그램 봤어요.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연설이 막 흐릿흐릿해요. 그 목소리가 그래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달나라를 간대요. 별나라를 간대요. 그런 세계가 올 거니까 젊은이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을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월남 선생님이 배고인 그 개학당 사건에 연루돼서 무기징역 하고에 나오셨다 그랬죠.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거기로 가셨다 그랬지, 교회로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가신 곳이 YMCA예요. 저기 그 당시 종로있던 건물 YMCA. 저 옛날 그 당시 건물이에요. 모형. YMCA에 가셔갖고 간사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300명만 젊은이를 키우자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관계없다. 다. 그래갖고 그 당시 여자가 나와서 체조하고 운동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에피소드가 막 운동을 시키면은 삼촌 아버지 오빠가 와서 막 끄댕이 들고 데려갔대요. 자기네 딸 조카들.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거기서 근데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 여자 남자 상관없다. 젊은이 300명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영어 가르쳤고요. 일어 가르쳤고요. 세계사 가르쳤고요. 예, 수학 가르치고 그리고 기술. 재봉틀부터 집 짓는 기술부터 모든 기술을 거기서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시한 게 스포츠였어요. 여기서 체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YMCA니까는 전부 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이것이 농구입니다. 이것이 야구입니다. 최초 야구 시구자예요. 뭐든지 갖고 오면 먼저 시구를 하세요. 고종 앞에 보여요. 고종 전하 이것은 정구라고 합니다. 막 보여드려요. 고종께서 다 보고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힘든 거 왜 하노 아래 것들 시키지 이러고 일어나셨대요. 이해를 못 하셨대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저 젊은 것들하고 참 버리장머리 뭐 없으게 가르치네 하고 일어나셨대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만해 선생이. 예. 그래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나보고 늙으라고 하오? 젊은이들을 보고 늙으라고 하오? 내가 젊어져야지 이렇게 맞받아치셨대요. 하나도 굽히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에 1830년 일본이 1919년도에 우리가 3.1운동 하고 나잖아요. 그전에는 걔네들이 무단 통치했어요. 막 칼 차고 학교 교실에 가서 선생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태형이라고 그래갖고 일본인은 제외, 조선인의 하나 태형이에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쳤어요. 그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아유 이런 말하면 막 예. 들어오세요. 요즘 이걸 한국구나. 그러던 시절에 월남 선생님께서 1930년대 우리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 정책을 찾면서 야 너희들도 신문도 만들어내고 너희들도 이제 문화 생활을 해하면서 미술학회라는 걸 조선 미술학회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 조선 미술학회 만들면서 거기에 가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초청 안 해도 가세요. 오픈하는 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완영이든 송중기든 손동준이든 막 매국노들 매국노들이 쫙 찼어요. 근데 월남 선생님 초청 안 했는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영이 그러대요. 대감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전해주러 왔어.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탁 꺼냈는데 비누예요. 세수 비누 긁어갖고 드시더라는 거예요. 이완영이 그 선생님 그거는 이제 무시하는 거죠. 대감 그 먹는 것이 아니고 씻는 것이온 거. 나도 아오. 자 먹고 속 씻으시오. 예. 웃지도 못하지만 해악이 엄청나게 뼈를 찔렀어요. 선생님은 해악이라고 할까? 유머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로 막 찔러요. 엄청나게. 동아일보에서 3.1운동 조선일보에서 잠깐 3년 동안 조선일보 그걸 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3.1운동 그 국민독립선언문을 등사하는데 등사라는 말 아시죠? 네. 그거를 하는데 걸렸어요. 조선일 심사한테 심사라고 하는 조선일 심사한테 걸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원래 선생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손병희 친구지 교주예요. 산입사님 중에 대표예요. 그분을 데리고 가요. 그분을 데려가니까 그분이 오늘 뭐 5억인지 5천인지 그런 돈을 되는 돈을 주고 만들어 보내요. 그 형사를. 그래서 그게 무사히 등사가 돼갖고 전국에 퍼지는 거예요. 3.1 김동희 선생님이. 그런데 그 형사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잡혀서 사형당했대요. 일본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다 말하자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이자 명동거리 시내 지금 한국은행 자리고 이게 종로예요. 전부 다. 월남 선생님이 어디서 마지막 살으셨냐면 한양에 가서 18년 동안 한양에서 60년을 사세요. 그러니까 18에 가셔서 77세 돌아오실 때 죽음으로 돼서 돌아오실 때 그 동네에서 새방을 20몇 번을 다니셨대요. 더 다니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셨던 자리가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예요. 종로에.
헌법재판소 자리 새방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날 그 차디찬 죽음이 되셔서 돌아가시면서 이게 거기서부터 서울역, 지금의 서울역까지 만장이에요. 오늘 그 당시에는 이 만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신다 그러죠. 오늘날에는 조의금으로 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 만장 행렬이 종로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득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때는 경남철도였어요. 오늘날의 장항선이에요. 그게 이제 군산까지 와요. 군산에서 내려서 군산에서 배를 타고 우리 장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장항으로 들어와서 장항에서 아까 저기 건지산입니다 그랬죠. 거기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묻히셨는데 195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여기 동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헬기가 두두두두두 떠갖고 딱 파갖고 쭉 가지고 경기도 양주군 사마리 오늘날 고양시예요. 거기에 갔다가 묻히셨다. 경기도 양주군 사마리 꼭대기에 계시더라고요. 왜 이장을 했을까요? 몰라요. 기록이 없고요. 예, 이승만 박사께서 월남 선생님이 25살 많으세요. 같이 옥중 동지였어요. 공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이 모시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몰라요. 네, 그쪽에 지금 가셔서 다시 원위치를 돌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요. 오늘날까지 50년대 했지만 55년대 이건 B예요. 요건 하나 아니 좀 뭐예요? 첨가해서 옛날에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첨가해서 조금 맛있는 게 이상전사님이 군산에 와서 모시고 와서 개복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장례 예배를. 예. 개복교 예배를 드리고 배를 타고 이동 이게 이제 타고 하죠. 예. 장아. 장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2천만의 사회 최초의 사회당이라고 그랬어요. 2,500만. 그런데 사회당에도 일본 시대인데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이 자 사회장 하시오 했을까요? 예, 국장은 말도 안 될 거고. 예. 그런데 그냥 다 일어났어요. 밑에 시장 상인으로부터 건번 비생으로부터 그 지식단체로부터 정치단체로부터 학생으로부터 그냥 다 쏟아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왜냐면 1919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끝날 때까지 5일장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질서를 다 하고 자기네들이 장례 끝날 때까지 다 했대요. 그게 무서웠어. 혹도 자기네 말을 맞잖아. 혹도 될까봐 막았다가는. 그래서 그런 저절로 일어난 사회장이었어요. 누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건 아무도 그냥. 네. 그 짓을 몰라. 당시 무서워하긴 했나봐요. 일본 사람들은 무서워하긴 했을 것이고.